놀랐습니다. 그리고 기쁘기도 하면서 내가 왜? 이런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그리고 좋은 수업 하시는 교수님이 되게 많으실 텐데 좋은 수업 하는 교수님이라는 말이 무척 부담으로 다가왔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생각하는 좋은 수업이라는 게 무엇일까 좀 고민을 많이 하게 되었던 것 같아요. 이제 부족한 제가 이렇게 선정된 걸 보면 확실히 제가 생각하는 좋은 수업과 학생들이 생각하는 좋은 수업이 다른 것이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젊었을 때는 어려운 걸 멋지게 가르치는 교수님이 정말 멋지게 보였기 때문에 그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예전에는 이제 제가 가르치는 제 모습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다고 한다면 이제 나의 평가에 대해서 고민을 되게 많이 했었어요. 근데 지금은 우리 친구들이 강의실에서 어떤 모습으로 공부하는지 그거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대상이 지금의 나보다는 학생이 되었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뻔한 대답이지만 학생들과의 상호 소통이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나 혼자 열심히 하는 수업이 아니라 학생들도 같이 한 팀이 돼서 하는 수업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수업 내용에 관해서는 다른 교수님들과 아마 같을 것 같아요. 근데 수업을 위한 자료나 다른 교수님들 훨씬 더 잘 하시고 계실 텐데 그래도 딱히 제가 준비하는 게 있다면 학기 시작할 때 학생들에게 본 수업에 대한 각오를 다지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이번 학기 목표나 교수자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줍니다. 뻔한 각오나 뻔한 이야기지만 목표를 한번 고민하고 내가 할 일을 정리하고 학기를 시작하는 건 그렇게 하지 않는 것과는 많이 다르다고 생각하거든요. 학기가 끝나고 잘했으면 이제 스스로에게 칭찬을 하고 설사 본인이 한 것의 계획보다 실패를 했더라도 반성이라는 것을 할 수 있어 나은 다음 학기를 계획할 수 있을 거니까요. 그리고 우리 반 학생들의 성향을 파악하기 위해서 간단한 설문조사도 하고 함께 조사 결과를 공유하고 그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서 학생들과 유대감을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는 조용한 강의실보다는 시끄러운 강의실이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시끄럽다고 하는 건 서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학우가 있다는 건데 수업을 즐겁게 하기 위해서는 함께 할 수 있는 친구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수업 시작할 때 서로 인사하면서 그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그래서 교수자와 학습자 간의 인사가 아니라 서로 학습자들끼리 서로 인사하도록 제가 좀 강요를 하고 있죠. 예, 제가 하는 수업이 교양 수업이라서 대부분이 참여하는 학생들이 다른 과 학생들도 많고 그리고 학년들도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수업을 즐겁게 할 수 있으려면 함께 할 수 있는 선후배, 동기 이런 관계가 중요한데 교양 수업에서는 주위 아는 사람 없이 참여하는 친구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런 친구들이 처음 보는 친구들에게 모르는 것도 물어보고 같이 공부하는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 인사하는 시간을 매번 갖고 있습니다. 15주 시간이 지나고 나면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뿌듯해지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수업을 하면서 포기하고 싶고 어려움이 있고 그런 친구들이 쉽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제가 아니라 아마 옆에 있는 친구들이니까 우리 학생들이 많은 선배, 후배, 동기를 만나고 함께 공부할 수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예전 인터뷰에서도 한번 이야기를 한 친구인데요. 예전에 공업수학 수업을 할 때 눈에 띄는 학생이 한 명 있었거든요. 명탐정 코난처럼 나비 넥타이를 하고 오거나 머리색을 반으로 갈라서 빨간색, 파란색으로 나누어 염색하는 친구였는데 공업수학은 학생들이 어려워하는 교과라서 저는 생각하기를 저 친구 참 특이한 친구네. 수업은 대충 듣고 중간에 포기하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고 수업을 시작했는데 알고 보니 이 친구 정말 열심히 공부하는 친구더라고요. 매우 진지하게 미래도 고민하는 학생이었고요.
그래서 저는 제가 처음 생각했던 선입견이 너무 부끄럽게 느껴지더라고요. 겉을 보고 학생에게 선입견을 갖지 말아야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 이후 어떤 학생이든 눈으로 학생을 판단하지 않고 시간을 두고 천천히 학생들을 알아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학생을 보면서 호감도가 이렇게 마이너스가 되기도 하고 또 플러스가 되기도 하는데 그러지 않고 모든 학생을 0에서 바라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우연히 다른 학교 그 강의실을 지나가다가 벽에 붙어 있는 안중근 의사의 말이 이렇게 붙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최근에 제가 읽은 글 중에서 가장 슬픈 명언이었던 것 같아요. 세월을 헛되이 보내지 마라. 청춘은 다시 오지 않는다. 이거를 듣고 나서 라는 생각을 제가 했습니다. 가슴을 쿵 치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저를 생각해 보니까 무언가를 행하기에는 제 청춘은 이미 지났기 때문에 가장 슬픈 명언처럼 느껴졌는데 그 순간 우리 아이들이 조금 떠오르긴 했어요. 그래서 지나간 제 청춘은 돌아오지 않지만 우리 친구들에게는 이 안중근 의사의 말을 실천할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청춘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무엇이든지 도전하고 실패하고 배우고 또 도전하고 무엇이든지 열심히 할 수 있는 청춘이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이 50대가 되어 이 글을 보면서 난 정말 멋진 청춘을 살았구나 하면서 미소 지을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글을 우리 친구들에게 말하고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전에는 학생들의 실수나 잘못을 지적하고 내가 만든 규칙에 어긋나는 행동을 용서하지 않는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오랜 시간 강의를 하면서 여러 친구들을 만나다 보니 그 철학이 바뀌었습니다. 서툰 학생은 있어도 나쁜 학생은 없다. 그래서 생각이 유연한 교수자가 되자입니다. 최근 들어 강의실의 학생들이 예전 학생들과 많이 다르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학생들은 변하고 있는데 머물러 있는 교수자가 되어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학생들이 함께 생각할 수 있는 유연한 교수자, 자신의 생각을 이야기하는 게 서툰 아이들에게 상대와 교감하는 법을 힘든 일이 있을 때 또 힘들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법을 알려줄 수 있는 어른 교수자가 되어야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근 한 학기 동안 가장 큰 고민을 하게 만든 질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좋은 수업이란 무엇일까 정말 고민을 많이 했는데 좋은 말씀도 되게 많이 있는데 그냥 가볍게 제 나름대로 우리 아이들의 말로 한번 표현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요즘 학생들한테 제가 수업 시간에 배운 신조어가 있거든요. 제가 매 학기 아이들에게 신조어를 배우고 있는데 아이들이 얘기하더라고요. 알잘딱깔센. 네, 우리 친구들은 다 알고 있는 말인데 알아서 잘, 딱, 깔끔하게, 센스 있게라는 뜻이라고 하더라고요. 좋은 수업이라는 것이 교수자도 학습자도 모두 알잘딱깔센 하는 수업이 아닐까라고 저 혼자 농담 삼아 이렇게 좀 가볍게 정의를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